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중요한 설문조사를 커뮤니티 탭에 올려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좀 방송의 형식을 바꿔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세 가지의 옵션을 여러분들께 제시드렸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매일 공유하는 기사의 수를 5개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미준 방송이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하루에 기사 딱 5개만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종목이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이 방송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방안은요. 기존의 방송 형식을 유지하되 주 5일에서 주 3일로 방송 횟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준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대로 똑같은 형식의 방송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일주일에 딱 3번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한 뉴스를 즉각 받아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안은요. 방송 녹화와 편집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많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 시간으로 제가 밤 9시나 10시 가까이 돼서 미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라이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오후 5시 정도에는 방송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방송을 조금 빨리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요.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오랫동안 시청을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녹화 방송을 공유하더라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평소보다는 조금 긴 시간에 시청 시간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한 3가지의 방안을 여러분들께 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나오게 되면요. 이 결과를 반영하면서 조금씩 방송의 형식을 바꿔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녹색이 드문드문 보이긴 하지만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하루였고요.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 주식들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분전을 했는데요. 애플이 0.93% 상승했고요. 구글이 플러스 0.26, 메타가 플러스 2.28, 그리고 우리의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좀 좁아졌겠죠.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자, 어제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48.7%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전 던지기보다도 오히려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올라가는 종목보다는요. 떨어진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최근에 미국 증시의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30%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12%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 0.56% 좋은 상승 추세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어제 시장의 폭은 좁았으나 일부 테크 종목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코이런트가 보이는데요. 어제 22.85%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이런트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새로운 CEO가 부임을 했습니다. 짐 앤더슨이라는 CEO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좀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텔리아가 플러스 10.01%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플러스 6.75%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크리스퍼가 플러스 6.35, 암홀딩즈 플러스 5.48, 나비타스 플러스 5.12, 버진 갤럭틱 플러스 4.96, 추이 플러스 4.95, 엔비디아 플러스 4.90,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플러스 4.59,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4.47, 마지막으로 리비안이 4.40%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DXYZ이 7.0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42,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5.35, DJT가 마이너스 4.79, 아이온큐 마이너스 4.54,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3.49, 덱스콘 마이너스 2.98, UiPath 마이너스 2.77, 업스타트 마이너스 2.43, 다큐사인 마이너스 2.37,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2.12, 캐터필라가 2.1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 5종목은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4.90%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1150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TSMC 플러스 2.59%로 좋았고요. 세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54, 아마존 플러스 1.08, 펄솔라 0.35%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9,070에 가 있고요. 인피니언이 마이너스 0.3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9, 테슬라 마이너스 1.01, 우버 마이너스 1.19, 팔란티어 마이너스 1.66, SMCI 마이너스 1.77, 벌팁 홀딩즈가 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마켓의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 떨어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좋은 상승 추세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테크주들의 주가 흐름은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제 이렇게 마켓 폭은 줄어들고 오히려 테크주는 상승한 이유를 이번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24년 들어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의 인기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한번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 정부 국채 금리는 월요일에 건설 및 제조업 관련 지표가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 사항을 정리해 보면요. 2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금요일에 4.891%에서 4.818%로 7.3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역시도 11.1 베이시스 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10.2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고요. 따라서 이 월요일의 수준은요, 5월 16일 이후에 세 수익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 얘기는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고 싶어 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월요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미국의 건설 부분 지출이요, 0.1%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는요, 플러스 0.2%였거든요.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미국 건설의 부분 지출이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감소했다,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발표됐는데요. 바로 5월 달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우리가 PMI라고 부르는 거죠. PM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각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한테 아주 간단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이 설문은 뭐냐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좋아졌냐 아니면 악화됐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MI가 50을 넘어가게 되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비즈니스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비즈니스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5월 달에 제조업 분야의 PMI 지수가요, 48.7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50 이하로 떨어졌죠. 2달 연속 위축되면서 중앙값인 49.6을 밑돌았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는 49.6이었는데 49.6보다 부족한 48.7이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전달에는 49.2였는데 이거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2달 연속으로 50 이하로 PMI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2개월 전에 비해서 전달에 더 좋지 않았고요.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요, 금요일에 발표된 5월 달의 공식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경기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요, 고용 보고서가 너무나 좋으면 오히려 악재였죠. 좋은 뉴스가 배드 뉴스고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오히려 경제가 탄탄한 신호가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중간 추정치에 따르면요, 저널의 17만 5천 명에 비해서 이번 달에는 17만 8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보고되는 고용보고서 수치가 만약에 17만 8천 명을 넘어서서 굉장히 훌륭한 수치가 보고가 되면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17만 8천 명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수치가 보고가 된다.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는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관계자들은요, 6월 11일, 12일 FOMC 미팅을 앞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이 FOMC 미팅에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향후의 연준의 움직임은요, 이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고용보고서의 수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는요, 흔히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 때문에 미국 주식을 떠나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요,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제가 미중 방송을 통해서 2번이나 5월에는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4월 30일 날 제가 미중 추천 콘텐츠를 통해서 5월 달에 주식을 팔고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때 이유는 뭐냐면 6월부터 10월 달이 사실 수익률이 가장 적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른 기간에 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8% 평균적으로 상승했다.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또 한 번은요, 5월 9일 날 5월에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를 것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요, 5월 달은 잘 지나갔는데 과연 6월 달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런지 여기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에 팔고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6월에도 떠나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올해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조언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S&P 500은요, 지난달에 4.8%나 상승을 하면서 2009년 이후에 최고의 5월 실적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100은 무려 6.2%,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플러스 6.9%, 한 달 만에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죠. 자, 골드만삭스의 전략 전문가인 스콧 브루너가 나오는데요. 2024년의 나머지 부분을 바라볼 때 몇 가지의 역사적인 맥락을 언급했다. 이 얘기는요, 과거의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향후에 미국 증시의 전망을 예상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는요, 10.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에 5월 말까지 S&P 500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적이 21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21번 중에 나머지 기간 동안 S&P 500이 하락한 경우는요,
1987년 그리고 1986년 단 2번뿐이었다. 자,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10% 이상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1950년부터 지금까지 21번밖에 없었던 일이고요. 자, 그리고 21번 기간 동안 향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2번에 불과했다. 그 얘기는요, S&P 500이 상승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50년 이후에 남아있는 7개월 동안 수익률의 중앙값은요, 무려 5.4%나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월부터 5월까지 10%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무려 7개월의 수익률 중앙값이 8.1%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도 미국 증시의 역사가 반복된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부터 12월까지 미국 증시는 8.1%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죠. 스콧 브루너는 또한 나스닥의 7월 평균 수익률이 4.64%다. 그리고 16회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와 있는데요. 다음 달 7월 달은 평균적으로 4.63%나 올라가는 굉장히 강력한 달이고요. 더욱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금 7월 달에 16회 연속이니까 과거 16년 동안 7월 달에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역시도 강력한 7월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분야는요, 태양광 주식입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월 한 달간 주가 상승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펄솔라였고요. 하지만 차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직까지도 태양광 주식 ETF의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태양광 주식에 투자해라.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술적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주식은 작년에 인베스코 솔라 ETF, 줄여서 TAN이라는 티커네임을 쓰는 ETF인데요. 이 ETF를 기준으로 2021년 초부터 이어진 장기 하락 추세의 연장선에서 거의 2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은 상승장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추세가 발견되는 상승장에서도 27%나 폭락한 것이 바로 태양광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작년 41달러 부근에서 두 차례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기술적 관점에서 TAN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 따르면 두 번 지금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41달러 부근입니다. 따라서 두 번이나 반등하면서 W를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적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지지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이는 디마크 지표의 역추세 매수 신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지지선 41달러 부근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디마크 지표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SI랑 거의 비슷합니다. RSI 같은 경우는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잖아요. 디마크 지표도 마찬가지로 0.7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그리고 0.3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0.3 밑으로 떨어져서 과매도 상태에서 역추세 매수 신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재의 안도 랠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신호는 또 다른 한 달간의 상승 추세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더 지속적인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차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기술적 지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MACD입니다. 지지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올해 초부터 주간 MACD와 가격 간의 양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보라색 선이 MACD 선입니다. MACD 선의 기울기랑 지금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가격이 MACD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 얘기는요, 조만간 MACD의 상승 추세를 가격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TAN의 모멘텀 차이는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TAN의 주가가 올라갔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과매수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촉매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MACD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보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신호선이라고 부르는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위로 MACD가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위쪽으로 가 있으면 긍정적이고 또한 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MACD의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이 태양광 주식이 몰려있는 TAN ETF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TAN ETF에서 16%를 차지하는 펄솔라가요 52주 신고가 돌파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파는요 펄솔라의 장기적인 강세 발전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TAN의 순풍이 불 것이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TAN 차트의 다음 저항선은 대략 12월 고점이었던 55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표에 따르면 이 수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55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요. 장기 추세선 저항선인 65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TAN의 모멘텀 업데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현재 4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의 지표는요,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TAN이라는 ETF의 어떤 종목이 탑 홀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펄솔라가 나와 있고요. 전체 자금의 16%가 펄솔라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페이지 에너지가 9.34%, 세 번째는 넥스트랙터 INC가 8.34%고요. 그 밖에도 선런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솔라 엣지가 3.58, 그리고 이렇게 탑 10이 담당하는 비중이 지금 63.43%입니다. 따라서 탑 10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AN이라는 ETF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트 전문가는요. TAN이라는 태양광 주식이 몰려있는 ETF가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된다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하나의 태양광 주식이요. 2개월 만에 80% 랠리 이후에 더 달릴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관세와 데이터 센터 수요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펄솔라 주식은요. 지난 2달 동안 8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골드만삭스는 펄솔라의 목표 주가를 주당 31달러씩 올려서 302달러로 약 11%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요일 종가였던 271달러에서 11%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브라이언 리고요. 브라이언 리의 성적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8,876명 중에 1,621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 20%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는 51%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1년간 5.5%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성적표긴 한데요. 하지만 브라이언 리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모두 태양광 종목이다. 지금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실적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자, 어쨌든 브라이언 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우리는 펄솔라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몇 가지 순풍이 더 높은 평균 판매 가격 또는 잠재적 용량 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요. 점점 더 많은 생산 시설을 구축하면서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긍정적인 촉매제를 얘기하고 있죠. 일단 펄솔라는요. 해외 경쟁사들이 높은 관세에 직면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이 나옵니다. 미국은 5월 달에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유틸리티 규모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양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에 따르면요. 이로 인해서 펄솔라가 값싼 수입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는요. 5월 달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펄솔라는 또한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모색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한 가지의 호재를 얘기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요,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에 4월 인디애나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는 5월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5기가와트의 재생 가능 용량을 추가할 계획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펄솔라가 이번 발표에서 공급업체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패널 제조업체로서 이러한 추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펄솔라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또한 펄솔라가 새로운 공장을 추가하게 되면요, 2027년에 주당 순이익을 약 20%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투자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호재가 겹치고 있죠.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두 번째 호재가 발견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펄솔라가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하면서 따라서 앞으로 생산 시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는요, 펄솔라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전기차로 넘어갑니다. 지난 일요일 BYD의 배송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배송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테슬라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자동차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순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앞지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순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요일 중국 전기차 선두업체 BYD는요, 5월 판매량을 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14만 6,395대의 배터리 전기자동차, 줄여서 BEV로 부르죠. 자, 그리고 18만 4,093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를 포함해서 전체 33만 488대의 승용차를 인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총 차량 인도 대수는 4월 대비 플러스 6%고요. 전년 동월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구나, 점점 추세가 좋아지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BEV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요, 4월 대비 플러스 8%고요. 1년 전 대비해서는 2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는요, 4월 대비 플러스 4%, 그리고 1년 전 대비해서는 무려 53%나 증가를 했거든요. 따라서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장세가 더 도드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현재까지, 따라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BYD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 증가한 126만 6,934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이 중에서 BEV,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58만 974대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68만 5,960대로 35%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의 성장세가 순수 전기차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BYD의 수출 현황입니다. 올해 수출 판매량은 17만 6,409대로 2023년 같은 기간에 6만 3,753대보다 무려 177% 증가했고요. 따라서 해외 판매는 이제 2024년 BYD의 전체 승용차 판매의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퍼센티지가 20%를 넘어가게 되면요, 제가 볼 때 BYD의 투자 매력이 굉장히 많이 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도 기대가 가능하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BYD의 5월 실적은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24년 1분기 중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 증가하는 데 그쳤었거든요. 자, 그리고 BYD의 1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4월과 5월의 실적은 더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하지만 BYD의 배송 결과에서도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과 전 세계의 자동차 구매자들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일반적으로 순수 전기차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또 다른 장점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도 1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면서 순수 전기차의 4% 성장률을 앞지른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하이브리드 판매가 65% 증가하면서 3% 성장에 그친 BEV를 압도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따라서 순수 전기차의 성장 둔화는요, 대부분의 전기차 생산업체의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거래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전년 대비 28%나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보다 약 39%포인트 뒤졌고요. 니오의 주가는 현재까지 41% 하락,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53%나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 BYD의 주가는요, 2% 상승하면서 시장보다는 뒤처졌지만 그래도 BEV,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의 혼합에 힘입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하이브리드를 혼합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무려 12가지가 매도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중립은 10개, 그리고 매수 의견은 4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BYD를 보시면요, 강력 매수가 나오는데요. 26가지 중에 매도의 의견은 단 한 가지도 없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가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BYD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모멘텀을 보시면요, 같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현저한 모멘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암홀딩즈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암홀딩즈의 주가가 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바로 이 기사 덕분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PC 시장의 50% 점유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암홀딩즈다. 어떠한 기사 내용인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드웨어 파트너들이 영국 회사 암을 얘기하는 거죠. 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컴퓨터 출시를 준비함에 따라서 암홀딩즈는요, 5년 안에 윈도우 PC 시장의 50% 이상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파벳 그리고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새로운 종류의 PC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암의 기술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시장은 크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애플이 만들고 있는 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윈도우 PC죠. 자, 그리고 윈도우 PC는요, 두 개의 기업이 CPU를 만듭니다. 하나는 AMD고요. 또 하나는 인텔이죠. 그리고 이 두 기업 모두 인텔이 만든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x86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전혀 다른 CPU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만드는 CPU는요, M칩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거고요. 이 M칩은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인텔의 x86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는 컴퓨터 시장이 이렇게 양분돼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PC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AI PC라고 부르는데 이 AI PC에는요, 드디어 인텔의 x86가 아닌 이 ARM이 구축해 놓은 아키텍처를 사용하겠다. 따라서 M칩처럼 이제 ARM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를 이해하셨으면요,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주력 윈도우 운영체제는요, 스마트폰의 부상을 이끈 ARM이 설계한 칩에서 실행이 된다. 인텔에서 만든 칩은 수십 년 동안 PC 업계를 지배해 왔으며 ARM의 추진이 성공하게 되면요, 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x86 아키텍처에서 드디어 ARM의 아키텍처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윈도우즈의 ARM의 시장 점유율은요, 향후 5년 내에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CEO인 르네 하스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ARM의 CEO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와 인텔의 x86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체 기술, 즉 ARM의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ARM의 기반 칩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 도구 모음을 구축하고 있다. 자,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몇 년간 개발자 도구에서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제는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기반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CEO 하스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드웨어 공급 업체들이 애플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드웨어 공급 업체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PC, AI PC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공급 업체들이죠. 예를 들어서 HP라든지 델 컴퓨터가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컴퓨터 시장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사용하는 PC, 또 하나는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맥이죠. 자, 그리고 애플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칩은 긴 배터리 수명과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ARM의 설계를 도입해서 성공을 거뒀거든요. 약 4년 동안 M 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된 기기를 판매해 왔던 것이 바로 애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대 산맥이 드디어 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윈도우 PC는요, 모두 인텔이 구축해 놓은 x86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추세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텔 그리고 AMD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PC 시장에 CPU를 지배해 왔던 것이 이 두 기업이잖아요.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애플 역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의 PC를 선택했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들어간 PC 역시도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수명과 성능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는 애플의 맥에만 들어갔던 이 ARM의 아키텍처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 즉 윈도우 PC에도 들어가게 되면요, ARM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PC에 ARM의 아키텍처가 사용되면서 PC 시장을 점령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6월 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의 옵션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방송 형식을 그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시면 2번을 선택하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좀 방송 시간이 앞당겨졌으면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겨주신 결과에 따라서 미주음 방송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